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 기간이 운영됐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자에게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선착순으로 상담 진행됩니다.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연차 못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노무사님 보고 싶어요. 네.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좀 빨리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돼서 네. 예전처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때가 굉장히 그리워집니다. 예, 사실 전화로 하는 게 좀 더 긴장되고 좀 그러네요. 전화가 긴장됩니까? 예, 그래. 저는 좀 이상해요. 익숙한 환경에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서 하려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TV판가 봐요. 이렇게 화면 잡히는 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 애쓰고 계신데요. 네.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 기간이 운영이 됐습니다. 네. 자, 어떤 신고 내용들이 들어왔습니까? 네, 약 한 달 동안 운영됐었는데요.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주요 불공정 유형들, 신고 유형들을 보면요. 역시나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서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수수료를 2개월 뒤에 지연 지급한다거나, 예. 심지어 시설 개선비나 분류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전가한다거나, 택배 분실 훼손이나 고객 불만 등에 대한 기사한테 일방적인 전가하는 거, 그다음에 예. 영업종 요구에 대한 불응할 때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셨겠지만 분류 인력 누가 제공할까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우리 택배 노조하고 타협이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해결이 됐는데 다른 것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 파악이 있다고 하고요. 위법 사항이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택배 기사 업체 간의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될 만합니다. 예. 자, 꽤 오랫동안 알돈노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참 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도 택배 노동자분들의 과로사 문제가 대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행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보면 근로감독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이번에 발표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근로감독이라고 하면 생소해 하실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만큼 우리 노동당국의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타 사항들이 반영된 건데 사실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정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될 계획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적발 위주, 그다음에 감독이었다면 지금은 사전 예방하고 지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보호를 강화하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감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근로감독은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네, 총 크게 5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매년 초에 수립하는 정기감독, 그다음에 수시로,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취약한 업종이나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실시하는 수시 감독이 있고요.
그 택배산업의 감독처럼 중대한 법 위반이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에 대한 특별 감독이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코로나19나 뭐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서 맞춤형 예방 지도하는 노무관리 지도랑 그다음에 노무사들한테 이런 자율 개선을 수행하는 자율 개선 사업이 총 5가지가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근로 감독에는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수시 감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노동 환경이 취약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수시 감독의 대상은 어떻게 좀 선정이 됩니까? 사실 원래는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요. 예. 뭐 노동 환경이 취약해진 코로나19로 노동 환경이 취약해진 분야를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예를 이제 작년 12월에 발표된 필수 노동자 보호 조치가 발표됐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수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나 그다음에 연예기획사, 그다음에 방송 제작 현장들이 우선 검토해서 그 수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방 노동 관서 개별로 지역의 현실에 반영해서 취약 업종을 발굴해서 감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예. 네. 자, 사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반길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네, 사실 뭐 기존에 저희 뭐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 영업을 하기 바쁘시니까 관심을 덜 가지시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정기감독이나 수시 특별감독은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야 되니까 괜찮겠습니다만은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리 근로감독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노무관리 지도가는 그 뭐 방문 들여서 적발 위주가 아니고 순수하게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이 어떤 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알려드리고 예. 개선하라고 안내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무관리 지도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꺼리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 이번에 한번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나 예, 이런 예. 거를 점검받을 기회니까 조금 너무 반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상담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 둘번님. 저는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 중입니다. 실수령액은 250만 원인데요. 최저급여액 위반은 아닌지요? 2주 전에 또 문의했던 내용입니다. 아,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중요한 걸 빠뜨리셨어요, 질문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사업장이, 총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인지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예. 왜냐하면 5인 이상이 되면 주 6일 근무할 때 연장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일 12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출근해서 퇴근까지의 체류 시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휴게 시간, 점심시간도 1시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녁 시간도 뭐 30분이 있다거나, 이런 휴게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닌 실근로 시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가 필요해요. 일단은 별도의 휴게 시간은 없고 점심 저녁 30분 정도 식사 시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시간이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은 또 실수령의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실수령액으로 250만 원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실수령의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는 무조건 세전급여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실수령액에서 세전급여는 약 한 20%를 업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1일 11시간이고 주 6일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수령액 기준으로 받으시는 거니까 세전으로 환산하면 4인일 경우에는 절대 그 최저임금 위반이 일어날 일은 없고요. 네,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맞거나 아니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5인 이상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5인 이상이면 요게 그 세전급여에 따라서 세전급여가 얼마로 업의 경우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판단되겠는데요. 그 정상적으로 250만 원에 지금 뭐 그대로 기존대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최저임금 급여에 위반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5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최저임금 급여 위반은 아닌 것으로 좀 보인다는 말씀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2047번님, 모든 직장인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바로 위 상사가 자기 일을 떠넘기고 가령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놓치거나 회피, 뒤치다거리나 시키는 책임 전가를 시키는 일이 많이 보입니다. 징계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요라고 하셨거든요. 책임전가 사실 회사에서는 이제 업무 분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상사가 자기가 본연의 일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직위에 부여된 업무까지 전가하신다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 역시 일종의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다 떠넘긴다고 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하는 거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징계보다는 우선은 그 사건에 대한 조사, 직장 내 괴롭힘에 자기가 그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 예. 그 부분을 생각해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노무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뭐 연차 못 쓰고 있다, 괴롭힘 당하고 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8140번님, 저는 프리랜서 신분인데 계약서를 썼어요. 1년 계약인데 계약 기간이 다 차기 전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건가요?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어쨌든 간에 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시면 4인 간의 계약이 먼저 우선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 이 건강상의 이유로는 그 사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예, 크게 해당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 잘 얘기하셔가지고 예. 그만두시게 되는 날짜 그러니까 급하게 바로 뭐 오늘 말씀하셔서 내일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예.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2961번님인데요. 버스 운행 시에 가스 충전하는 시간은 휴게 시간인지요, 아니면 근로 시간인지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뭐 굉장히 근로시간에 대한 거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돼서 뭐 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버스 충전 시간에 있어서 본인이 그 어떤 사용자의 지위 명령에 따라서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우리가 휴게 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휴게 시간으로 좀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예. 버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충전소처럼 그 막 뒤에 사람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뭐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나 그런 거보다는 만약에 충전을 시켜놓고 뭐 화장실을 갔다 온 거나 다른 일을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 네, 그 부분을 근로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일단은 조금 이런 상황들도 네, 파악을 해야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려면 결국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 있는 시간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이제 그런 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3529번님,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눈치가 좀 보일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신다고 하니까 그 회사의 취업 규칙에서 아마 승인 없이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취업 규칙 위반이나 사규 위반으로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면 그 만약에 회사가 알게 되면 제재를 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아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시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참 물론 고용보험은 아닙니다만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이중 가입이 되니까 가입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친절하게 이 국민연금료에 조정이 일어나면 그 회사한테 그 알려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준 소득 월액이 변경됐으니까 이걸 반영해서 근로자 부담금을 떼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회사가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사한테 먼저 사전에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니까 예. 조금 승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좀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9413번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안 지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신고 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도 어려우실 테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묵살되기가 뭐 뻔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마음 맞는 사람을 모집하셔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거나 조금 적극적인 행동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 방식은 노동부에 좀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뭐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다른 관의 힘을 조금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노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